6번 문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x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래요.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AB 값 때문에 지금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관계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이게 합계 1이 돼야 되니까 얘네 둘만 합치면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평균부터 먼저 구합니다. 분산 구하려면 평균을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균은 여기다 곱한 다음에 덧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더하기 4b 이게 평균이죠. 세 번째,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 구하려면 안 보여요? 네.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플러스 평균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뭐까지 구해나가냐면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곱의 평균 여기다 제곱시키면 얘는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거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3 플러스 16b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3 플러스 16b 마이너스 이거 여기 관계가 여기를 일단 여기다 대입할게요. 1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괜찮겠나요? 이해됩니까?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니까 결론은 b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겠죠.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16b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4b 플러스 4b 플러스 8b 여기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8b 상수항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남네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완전 제곱식을 풀든지 아니면 미분해도 된다고 그랬다. 상수 A값 구하는 거니까 B값만 찾으면 되겠다. 미분합시다 그냥. 주어진 식을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2b 플러스 8 걔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값이 나오지. 근데 포물선은 극대값이 꼭점 좌표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위치가 꼭점의 x좌표 될 겁니다. 따라서 32b가 8인 거니까 b값은 4분의 1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b-4분의 1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b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이니까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b값만 알면 되니까 꼭점의 x좌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점의 b좌표겠죠.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이나 딴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미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b값 4분의 1이면 b값 4분의 1을 다 대입하면 a값이 나오겠죠. a 더하기 4분의 1은 3분의 2. 따라서 a값은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괜찮겠어요?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상금으로 받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대값, 평균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서로 다른 3개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그럼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겠네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 앞면의 개수. 됐습니까? 간단하게 표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앞면 나오는 개수는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총 3번 던지는 거니까, 3개를 던지는 거니까 3번 모두 나올 수 있겠죠. 확률이 한번 1이 될 테고.
그럼 첫 번째,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거죠? 8분의 1 아닌가요? 그 다음에, 모두 앞면 나오는 케이스도 8분의 1이죠? 그럼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 얘는 몇 분의 몇이야?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 어쨌든 앞면 뒷면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 지금 우리는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을 원하잖아.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근데 앞면의 위치가 앞면, 뒷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몇 번 나와요? 세 번. 이런 상황이 세 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8분의 3이에요. 얘도 8분의 3이에요. 그랬니? 맞아? 아니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했대. 근데 뭐라 쉬운 거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독립시행 확률 쓰려면 또 뭐 NC 뭐 이렇게 3C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쉽게 하잖아요. 굳이 뭐 그 독립시행 확률까지 쓰면서 뭐 공식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계산하면 될 듯해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해봅시다. 기대값이니까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6, 8분의 3 하면 8분의 6, 3 곱하기 8분의 1, 8분의 3. 다 더하면 8분의 12, 약분하면 4분의 3. 자, 이게 기대값이야? 이건 뭐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지. 달리 말하면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평균. 이해하니? 이 위아래 잘못 계산했구나. 2분의 3이지. 됐어. 그러니까 동전 3번 던지면 1.5번 정도의 평균적으로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생각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3번 던졌잖아. 앞면, 뒷면 나오는 횟수는 반반이잖아.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금의 기대값이잖아. 상금의 기대값은 앞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0원 주기로 했지. 그치? 그럼 이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잖아. 그럼 거기다 100을 주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해야 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100x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x의 평균값, 100x의 기대값. 됐나요? 그럼 100 곱하기 2x, 100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150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은 150원이 되겠다. 물론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확률 변수 x를 아예 처음부터 요새 왜 굳이 앞면에 개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100x를 계산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는 그냥 확률 변수 x를 그냥 상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상금 동전 주사위를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내가 상금을 받기로 했잖아. 한 번도 안 나오면 0원을 받겠지. 한 번 나오면 100원을 받을 테고, 두 번 나오면 200원 받을 테고, 세 번 나오면 300원 받겠죠. 그럼 그렇게 된 확률값은 이게 뭐니? 0원 받을 확률이니까 결국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뜻이니까 8분의 1이야. 100원 받을 확률,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뜻이니까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앞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100x 내가 원하는 건 상금이니까 개수에 대한 평균이 아닌 상금에 대한 평균이니까 나중에 그 x에 대한 100을 곱한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푸신 분이라면 뭐 상관없는데 만약 이렇게 푸신 분이 답을 이렇게 골라서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곤란한 거고 그때는 100x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직접 계산한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다. 글씨가 좀 죄송해요. 주말에 선생님 일을 본다고 뭐 수업도 못하고 그렇지 여러분 주말 여러분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날 다 못했어요. 근데 갔다가 감기 올라가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내내
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그 약을 먹어서 이게 손에 힘이 좀 없어. 약을 프로폴리스 먹고 맨날 먹는 거 프로폴리스 면역력 강화잖아 이거는. 감기도 좋을 것 같아서 프로폴리스 먹고 비타민 먹고 그리고 그 병원에 준 알약이 한 5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에 허리 아파서 먹는데 허리 아파 한 4개 돼. 알약을 11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정신이 몽롱해요. 지금. 그래서 손에 지금 힘이 사실 없어져. 글씨를 좀 이쁘게 이쁘게 또박또박 써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글씨가 좀 이쁘지 못한 거는 이해하시고. 자, 12번 보실까요? 최대한 글씨를 잘 쓰도록 노력해볼게요.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시험 점수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m이라고 쓰고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 점수 시그마로 나타난대요. 시그마로 있는 겁니다. 6자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시그마. 자, 1대 t라는 거는 다음과 같답니다. t. 이게 뭐지? 이게 좀 정리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놨죠. 지금 문제는 t에 대한 평균과 t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저기서 x가 있는 항과 x가 없는 항을 분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2x가 네모였어. 시그마 x가 세모였어요. 근데 이 ax 플러스 b를 구하시고 그러면 a 곱하기 네모 플러스 b 그치? 시그마 ax 플러스 b를 구하라면 그때는 a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값 세모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배수를 처리하고 뭐 배수라든지 상수를 어떻게 분리해서 각각 곱하거나 더하거나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x와 x가 아닌 x 앞에 개수와 상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귀찮아도 먼저 분리하셔야 돼요. 그럼 10을 여기다 분배해야 되겠죠? 그럼 10을 분배하면 x 앞에 있는 개수는 시그마 10 시그마 분의 10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그럼 x 없는 것은 몽창 다 상수가 될 테니까 10을 분배하고 뒤에는 50을 붙여보면 마이너스 시그마 10m 플러스 50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이 t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t가 시그마 10x 마이너스 시그마 10m 플러스 50 됐니? 그럼 여기에는 배수, 이쪽에는 더하기 빼기. 그 개념이죠. 원래 있는 평균값에. 근데 원래 있는 평균값이 m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할 때는 먼저 쓰고 합시다. 시그마 분의 10 곱하기 2x. 되나요? 마이너스, 나머지 그냥 쓰는 거죠. 시그마 분의 10m 플러스 50. 여기 정리한 겁니다. 이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원래 평균에 a 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를 덧셈한다. 원래 있는 평균에 x 앞에 있는 개수 시그마분의 10을 곱해주고 뒤에 있는 상수를 덧셈해준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괜찮아요. 문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되셨어요? 정말? 자, 그렇다면 표준편차 t에 대한 표준편차 시그마분의 10x 이거는 x다 곱하기 아니에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 근데 아까 보신 것 같이 시그마 표준편차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 시그마분의 10
거기에 절대값 시그마분의 10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생략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이거 계산하는데 아까 EX를 써도 되는데 EX는 뭐랑 같죠? M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M을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10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 얘랑 지워지네? 평균 50. 이 T에 대한 평균값은 50이 되고 그 다음에 T에 대한 표준편차값은 근데 표준편차는 그때 말했지만 양의값이라고 했죠. 0 이상의 양의값입니다. 흩어진 정도를 말하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그냥 풀고 나와서 시그마분의 10 곱하기 시그마 x는 시그마였죠. 시그마 약분하면 10. 그래서 50과 10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t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된다. 아마 여러분 책에도 이 비슷한 5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 카드를 동시에 뽑아요. 뽑은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때 그 x에 대한 표준편차 이거는 미리 정리합시다.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편차 이렇게 식변형 시켜놨죠. 그러면 표준편차나 분산은 뒤에는 상수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미리 지우세요. 그리고 분산일 때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배 표준편차할 때는 이 수의 절대값이니까 10 시그마 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시그마 x. 근데 시그마 x는 분산의 루트 시그마값이니까 일단 분산을 찾아야 되겠죠. vx를 찾아야 돼요. 뭔가 문제 자체가 vx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vx를 찾으려면 이게 확률 분포잖아.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분수로 잡았으니까 그럼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겠죠? 그럼 이건 이항 분포는 아니니까. 카드 뽑기는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는 아니죠. 그래서 확률 변수 x, 그다음 확률값. 자, 봅시다.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 머릿속 떠올려봐.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 그 중에 내가 3장을 동시에 뽑아. 쫙 펼쳐 카드를. 숫자를 봤어. 적힌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 거야. 만약 내 카드를 뽑았는데 1, 2, 3이 나왔어. 그럼 확률 변수는 1이 되는 거야. 됐지? 2, 3, 4가 뽑혔으면 확률 변수는 2가 되고 3, 4, 5가 뽑혔으면 확률 변수는 3이 되는 거지. 그럼 나오시는 확률 변수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겠죠. 4는 안 나옵니다. 4가 나오려면 카드 3장 중에 가장 작은 수가 4가 되려면 나머지 2장은 4보다 큰 수가 돼야 되는데 4보다 큰 수 5. 그럼 나머지 하나는 더 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드가 5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더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찾아봅시다. 그럼 이 확률값 3장을 뽑았는데 가장 작은 수가 1이어야 돼. 어떻게 계산하지? 5장 중에 3장을 뽑는데 일단 1이 한 장 뽑혀야 되는 거다. 이 1은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무조건 1이 뽑힌다라는 경우수 한 가지. 1을 뽑는다. 두 번째, 그럼 1 하나 뺐잖아. 카드 몇 장 나가? 4장 중에 아무거나 2장 뽑으면 되죠. 그럼 어차피 다 1보다 클 테니까. 4장 중에 나머지 2장을 뽑는다. 이번에는 5C3 5장 중에 3장 뽑는데 미리 1을 뽑아둔 겁니다. 미리 1을 뽑는다. 경우의 수 한 가지. 1을 뽑는다. 그럼 나머지 2개는 2보다 큰 수를 뽑아야 되잖아. 그럼 1은 2보다 작은 수일 테니까 1은 뽑혔고 1은 제외시켜야 되니까 꼭 남아있는 거는 3, 4, 5 3장이 남았어요. 3, 4, 5 3장 중에 2장을 뽑는 거니까 3C2가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5C3 3 뽑는다. 그럼 카드 뭐 남았어요? 1이 안 돼, 2이 안 돼. 3 뽑았어. 그럼 나머지 칸은 4, 5만 남았잖아. 4, 5 중에 나머지 2장을 모두, 그냥 3장 뽑기로 했는데 한 장만 뽑았잖아요. 3이랑 카드 한 장만 뽑았으니까 나머지 2장은 4, 5 중에 모두 뽑겠지. 그럼 EC인데 EC는 결론은 모두 뽑는다라는 경우수 한 가지겠죠. 일단 쓰긴 이렇게 쓸게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냥 1이라고 쓰면 돼. 굳이 뭐 EC 이렇게 뭐 뿌릴 필요 없어요.
자, 계산합시다. 계산 좀 귀찮은데.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 안 하면, 네, 여러분 답을 구하는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5C3. 5C3 뭐랑 같니? 5C2랑 같다. 미리 바꿔놓을게요. 계산상. 5C, 위에도 다 4C, 3C, 2가 붙었으니까 5C2로 바꿀게요. 그럼 5C2,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그냥 잠깐 놔두고, 왜 분자도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이렇다는 뜻이야. 5C는 2 곱하기 1, 2팩토리얼을 5 곱하기 4로 나눈 거고, 분자는 다시 1 곱하기 4C이니까 2 곱하기 1을 4C, 4 곱하기 3으로 나눈 거겠죠. 얘는 어차피 미리 없어질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분모에 5C4, 5 곱하기 4, 분자는 4 곱하기 3 지우면 5분의 3. 얘는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로 나눈 거니까 얼마니?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로 나눈 거잖아요. 약분하고 2가 남고 10분의 3. 이거 굳이 또 계산하지 마. 아, 이건 워낙 쉽네. 이거 10분의 1. 워낙 쉽네요. 네. 마지막 혹시 마무리 있게 계산이 불편하면 얘네들을 더하는 값을 여기서 빼내면 된다. 굳이 그러면 되지. 뭐 어려운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확률배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잖아.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5분의 3. 바로 계산합시다. 5분의 3. 10으로 바꿀게요.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3. 다 합치면 10분의 15. 약분하면 2분의 5. 이게 평균이네요. 평균 구했죠? 분산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2분의 3이다. 아이고. 약분했잖아? 2분의 3이에요. 네.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1, 2분의 3 마이너스 2, 2분의 3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괜찮아.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거죠. 확률배수 x의 제곱의 평균. 저거 제곱하면 1의 제곱, 어차피 1의 제곱은 그대로 10분의 6이겠죠.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2 플러스 10분의 9. 됐나요? 계산해보면 10분의 이건 얼마인가요? 27, 17 아니죠? 27이죠? 네. 27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계산 마무리합니다. V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게 발음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겁니다. 네, 10분의 7, 10분의 27 마이너스 10분의 15 어차피 통분했어야 되네요. 네, 1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왜요? 뭐 틀린 거 있나요? 빨리 얘기해줘. 지금 몽롱해나.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야 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값 루트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루트 5분의 6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 근데 왠지 느낌이 싸해. 느낌이 싸해. 맞나? 네? 왜요? 말을 해달라고 좀. 제곱항을 빼야 된다고? 뺐잖아요. 아, 제곱항을 빼야 된다고?
아, 제곱을 안 했네, 그거 보니까.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제곱해야 돼.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이걸 빼야 되겠네요. 그럼 통분하면 40분의 27 곱하기 4 마이너스 20으로 통분하자. 20분의 그래서 2 곱하면 54 마이너스 45 20분의 9 됐나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0분의 9 분자는 3이 됐고 분모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됐죠? 여기에 10을 곱한 거니까 10 표준 편차 10 곱하면 약분되고 루트 5분의 15 다시 유리해보면 5분의 15루트 5 약분하면 3루트 5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3루트로 끝나겠네요. 네. 되셨어요? 계산이 좀 지겨울 뿐이고 크게 대단할 건 없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근데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식 요 부분 정리가 좀 잘 될지 요식 정리가 잘 될지 그러니까 카드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잡았으니까 확률 변수가 1, 2, 3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 맞는 확률값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요것 때문에 풀어드린 것 같아요. 17번 문제로 갑시다. 이것도 어려워서 풀어드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항분포 B 8,2분의 1 앞에 있는 8은 뭘 말하죠? 시행의 횟수 여기는 P는 2분의 1은 P값 그때 확률값 이항분포는 반복적인 시행에서 발생하는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구한 건데 그게 알고 있는 확률 변수예요. 그럼 그 확률 변수가 일어날 확률값과 그 시행의 횟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시행의 횟수는 8번,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2분의 1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이렇게 이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야 되겠죠? 풀면 x-1, x-7, 0보다 크다. 그럼 큰 작전이니까 얘는 p,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클 확률값이죠. 됐니? 근데 이 x는 뭐냐면 확률 변수잖아. 맞아? 그럼 확률 변수는 0 일어날 횟수니까 아니면 1, 2, 3, 4, 5, 6, 7, 8까지 시행횟수가 총 8번이 끝이니까 총 시행횟수는 8번이에요. 그 중에 1보다 작다 또는 7보다 큰 걸 찾아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네요. 맞아? 그래서 알고 보니 px가 0일 확률에다가 또는은 덧셈이죠. 플러스 px가 8일 확률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확률 계산하는데 이항분포라는 얘기는 확률 계산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총 몇 번의 시행? 8번 시행 중에서 몇 번에? 0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값이 나머지 8번 더하기 총 8번 시행 중에 8번 모두 다 2분의 1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2분의 1이 안 나타나는 확률은 0번. 8C형은 1입니다. 2분의 1의 0제곱은 1이니까 결론 2분의 1의 8제곱. 얘도 2분의 1의 8제곱. 결국은 2분의 1의 8제곱이 두 번 계산됐으니까 결국은 2의 7제곱분의 1, 128분의 1 이렇게 처리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큰일 났다. 자, 20번.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답니다.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y라고 한대요. x의 분산이 y의 분산보다 작을 때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문제 정리를 좀 잘하지 못하면 풀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계산은 쉬워요. 내용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주사를 30번 던져? 꽤 많이 던지죠?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던질 때마다 6의 눈이 나오는 확률 정리한다면 얘는 던질 때마다 똑같은 확률이 나오죠. 6분의 1이라는 똑같은 확률. 그리고 나오는 어떤 특정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죠. 확률 변수라는 얘기는 이건 이산확률 분포잖아. 확률 분포인데 주사위라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다. 또 30번이라는 반복 횟수. 이거 이항 분포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시행의 횟수가 30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다음 y도 마찬가지죠. y도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총 n번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값은 2분의 1. 그렇죠? 얘도 확률 분포를 독립시행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항 분포.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항 분포에서 분산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죠. 분산 구하는 방법. MPQ 3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이거 반대 여사건 6분의 5. 약분하면 5가 되고 6분의 25. 그다음에 여기서 분산값 MPQ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n.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x의 분산이 vx가 y의 분산 vy보다 작다. 그러니까 4분의 1n이 6분의 25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죠. 양면에 4를 곱하면 n은 4를 곱하면 약분하고 분모에 3이 남고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n은 대략 16점 얼마보다는 커야 되는 자연수 값이니까 그때 최소값은 17이 정답이 된다. 말씀드린 것좀 계산은 쉬워요.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빨리 이제 이만큼 해서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빨리 간파만 하면 그다음부터 별건 없습니다. 실력 문제네요. 실력 문제는 다 합니다. 네, 다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러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하할 생각은 없었고 아직 좀 실력도 단어 선택이 잘못됐네요.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실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몇 명 있잖아 나 째려와서 따가웠어요. 목소리 안 나온다. 큰일 났네. 목소리가 잠기는데. 자, 새 건전지 2개와 폐 건전지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어 확인하는 시행을 반복할 때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의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답니다. 이때 확률변수 x가 4보다 클 확률값을 구하시오. 확인한 건전지는 상자에 넣지 않습니다. 내용 정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상자 안에 그런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새 건전지가 2개가 들었고 폐 건전지 맞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얘기 좀 해줘. 미안해. 틀린 것 같아. 니네 눈빛 보니까 뭔가 틀린 것 같아. 아닌가 봐. 웨이스트가 아닌가 봐. 난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 그냥 알파벳을 그냥 앞에 따라 썼는데 틀려도 이해하시고
영어 안 한지 꽤 오래돼서, 좀 그래. 쓸데없이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새 건전지는 두 개. 신경 쓰인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바꿀게. 자, 새 건전지는 두 개, 폐 건전지는 네 개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글로 쓸걸, 왜. 굳이. 건방지게 말이야. 주제 넘게. 수학 선생이나 작자가 영어를 쓰고 있어. 건방지게. 나대고 있어. 자, 이래요. 근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 확인해. 근데 문제를 안 넣어. 다시 넣는다. 확인한 건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죠? 또 꺼내. 확인해. 안 넣어. 꺼내. 그럼 언젠가 다 이게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소멸이 되겠지. 근데 나는 언제까지 꺼낼 거냐면, 새 건전지가 두 개 모두 다 나올 때까지 시행을 할 거야. 그 시행의 횟수를 건전지의 개수가 아니고, 내가 시행한, 꺼내서 확인하고, 이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행한다고? 새 건전지가 두 개 나올 때까지. 그럼 최소한 시행은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 새 건전지 두 개를 어쨌든 꺼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최소한 두 번 모두 다 시행은, 두 번의 시행은 최소한 해야 되잖아. 한 번, 새 건전지. 또 한 번, 또 새 건전지. 그럴 수도 있지만, 세 번 할 수도 있죠. 네 번 할 수도 있고요. 5번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가겠는데? 6번 할 수도 있겠죠. 6번 한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새 건전지를 꺼낸 겁니다. 맨 마지막에 새 건전지. 그러면 6번 모두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이 경우는 이제 확률값 계산해야 됩니다. 되니?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문제니까 다 하지 말자.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고맙네 그래도 그나마. px가 5일 확률에다가 px가 6일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뭐 이쪽은 굳이 계산하지 맙시다. 그럼 여기 계산할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5번의 시행에서 마지막에 5번째에서 새 건전지를 꺼낸 거지. 아니? 그럼 앞에서 4번 중에 새 건전지는 1개, 폐 건전지가 3개 이런 뜻이네. 안 그래? 어쨌든 마지막에 새 건전지를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중간에 마지막에 폐 건전지를 뽑으면 그 전에 먼저 끝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뜻이고. 어쨌든 마지막에 새 거를 뽑아야 이게 시행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그 앞에서는 4번의 시행이 있었을 텐데 그 4번 중에 새 건전지가 1개, 폐 건전지가 3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확률 갖고 하는 겁니다. 구해봅시다. 계산이 어떻게 되죠? 총 몇 개가 있어요, 건전지가? 6개가 있다. 계산 잘해야 된다? 총 6개 건전지가 있어. 그 중에 난 몇 번 뽑아? 4번 뽑는 거야. 그럼 5번 아니에요? 뒤거 새거 건전지는 따로 계산할 거예요. 4번 먼저 뽑은 거. 총 6번 중에 4번 선택하는데 그 4번 중에 새 건전지가 1개, 폐 건전지가 3개. 됐어요? 곱하기 동시에 새거. 마지막에 새거 뽑을 확률. 근데 지금 건전지 몇 개 뽑았니? 4개 뽑았잖아. 그럼 2개 남았지. 2개 중에 새거인데 지금은 새거 하나,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2개는 새거 하나, 헌거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겠네요. 간단히 계산합시다. 복잡하게 막 NC 이런 거 쓰지 말고. 마지막 얘는 마지막에 새 거를 뽑아. 그 앞에는 총 시행이 5번이잖아. 그 중에 새 건전지가 하나, 폐 건전지가 4개겠지. 총 5번이 돼야 되니까. 자, 합시다. 그럼 계산. 총 6번의 시행 중에 총 6개 중, 죄송해요. 말 잘못했죠? 총 6개 건전지 중 5개 건전지를 뽑아요. 그 중에 새 건전지가 1개, 폐 건전지가 4개 모두.
그럼 건전이 지금 5개 뽑았어. 지금 뭐 남았죠? 새거 하나만 남았잖아. 그럼 새거 하나를 뽑을 확률은 당연히 확률값 1이죠. 무조건 걔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네. 얘네 둘을 네, 더하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은 니가 하세요. 네, 여기서 계산하려니까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네. 6시4는 6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느낌 방금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6시4는 6시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2C1은 1은 나누나 말하니까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요. 2 곱하기 4C3은 4C를 계산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C1로 계산하시는 게 낫죠? 6분의 여기는 2 곱하기 1 곱하기는 생략.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 여기서도 나 더 시키지 마. 많이 귀찮으니까. 자, 2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목소리 좀 받아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주저앉아서 다시 주저앉은 목소리를 세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두 이산항열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 자연수이고 py는 k는 2분의 1 px는 k 더하기 10분의 모두 복잡해. 안 복잡한 거예요. 쓰임이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풀이가 하나도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y라는 확률은 이거 k 값이 봐봐. 이 k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말하잖아. 얘를 정말 못 알아듣겠으면 얘를 하나 들어봐. p에다 1을 집어넣어봐. p y가 1 이거죠. 확률 변수 y가 1일 확률값이야. 그 확률은 2분의 1 p x는 1 더하기 10분의 1 무슨 말이야? 확률 변수 y가 1일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의 절반에 10분의 1을 더했다는 뜻이냐. 근데 그게 1일 때뿐 아니라 2, 3, 4, 5일 때 모두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그래, 그 정도 얘기예요. 별건 없네요. 말은 어렵게 써져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고. 그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4이고 확률 변수 y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간단하게나마 한번 써봅시다. 간단하게나마 너무 큰가요? 간단하게나마 확률 변수 x 확률값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2, 3, 4, 5까지. 근데 여기 확률값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확률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죠. 모르겠네요. P1, P2, P3, P4, P5라고 씁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EX를 구합니다. EX는 1 곱하기 P1 더하기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이렇게 돼요. 그 값이 4야. 됐네. 이번에는 확률변수 y의 확률값을 구해봅시다. 1일 때는 좀 널찍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1일 때는 확률변수 1일 때 확률값이 확률변수 y에 잠깐 집어넣을까요? 확률변수 y가 1일 때 확률값은 확률변수 x가 1일 때 확률값에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했잖아. 얘는 얼마인지 지금? P1로 쓰지 않았나? 확률변수 x가 1일 때 확률값 P1 거기다 2분의 1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짓을 5번 하라는 얘기잖아.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지막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면 다시 위아래를 곱해야 되죠. 위아래 곱한 값 싹 다 더해야 하는 거잖아. 더하다 보니까 빨리 계산해볼까요? 얘랑 더하고 얘랑 곱하다 보니까
전부 다 2분의 1 곱해져 있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치? 그럼 2분의 1이 공통인수잖아. 바깥으로 빼면 되지. 빼내고 나면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이렇게 남네요. 뭔가 보였어. P1 플러스 2P2, 3P3, 4P4, 5P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상수항은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1, 3 곱하기 10분의 1, 그것도 10분의 1 겹치잖아. 그리고 1부터 어디까지 합해요? 5까지 합해요. 계산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 얼마라고? 4 위에 있었잖아.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이거 얼마? 1부터 5까지 합. 얼마니? 15? 맞아요? 순간 멍했어 나 지금. 2 플러스 2분의 3 2분의 7 누가? 이 y가 이 a 값이죠 결국. a 값이 2분의 7 따라서 8a 값은 거기다 8 곱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8 곱해서 정답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47, 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쉬었다 합시다. 자, 어느 유람선은 출발 전 예약 취소율이 0.1이라고 한답니다. 이 유람선에 좌석이 38개가 있는데 예약한 사람이 40명이래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 결국 못한다는 얘기잖아. 못할 확률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좌석이 부족하려면 40명 예약 인원 중에 몇 명이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예약 인원수가 몇 명이 돼요? 39명 또는 40명이 됐을 때 좌석 부족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보면 이것도 문제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전혀 문제는 이게 이항분포인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약률, 그때 말했지만 예약률 같은 경우도 이건 취소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취소율이가 예약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약률도 결국은 독립시행이죠. 그치? 총 몇 번에? 40번에 시행의 횟수. 40명이 예약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좌석이 부족할 횟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확률 변수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예약 인원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이건 전형적인 이항분포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를 따르는? 총시행 횟수 40번. 그다음 이거는 좌석이 부족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취소율을 계산하면 안 되고 예약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취소율이 0.1이면 예약률은 0.9가 되겠죠.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이런 거 보면 좀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0.9로 계산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눈치껏.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뭘 구해야 되죠? px가 39일 확률 더하기 px가 40일 확률.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x가 39일 독립시행의 확률. 총 몇 번의 시행 중에? 40번의 시행 중에 39번의 예약 0.9일 확률이 39번, 0.1일 확률이 1번, 더하기 총 40번의 시행 중에 40번 모두 다 예약 취소는 없다. 이렇게 되면 좌석이 부족할 확률 값이 나타나겠죠. 얘는 40시 1이니까 40 곱하기 0.9에 39점 여기 나와 있네요. 0.0164로 계산한다. 곱하기 0.1 더하기 40, 40은 1이니까 생략하시고 0.9에 40제곱 0.0148 이걸 덧셈해서 계산하시면 확률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 3x가 18, 이 3x의 제곱 120일 때 n값을 구하랍니다. 여기는 시행의 횟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3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 x는 3을 끄집어내고 나누게 되면 이 x는 6이 되겠네요. 얘도 3을 끄집어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이 x의 제곱은 40이 될 겁니다. 괜찮죠? 네. 자, 근데 이항분포 문제인데 n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균을 말하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np 그게 6.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뭐를 정리할 수 있죠?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npq니까. 그렇지? 얘네 둘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봅시다. 분산은 확률변수 x의 제곱의 평균 40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36 4가 나오네요. 이게 4란 얘기예요. 괜찮니? MP가 6이죠? 얘가 6입니다. 그럼 따라서 Q는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그러므로 P는 3분의 1. P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N 곱하기 3분의 1이 16이므로 따라서 N값은 18. 층의 수가 18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풀었던 실력 문제들은 거의 다 여러분 교과서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다 시험 문제. 아니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아까 말했던 이게 다 말이 돌고 도는 거잖아.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거는 다른 단원보다 이쪽 문제 풀 때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다 하진 않았는데 거의 다 있어.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 웬만하면 다 있어. 왜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얘기야. 나올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여유과서 저유과서 비슷한 문제들이 다 섞여 나와. 그러니까 구종 교과서마다 사실은 각 단원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뭐 이 문제, 저 문제 풀다 보면 유형 자체는 좀 제각각인데 확률 통계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구종 교과서 펼쳐놓은 거 비교해 보세요. 다른 단원보다 이 확률, 이 통계 파트잖아. 이 통계 파트는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상당히 많이 유사하고 각종 교과서마다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유형의 말만 바꾸고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연습 잘 해두시면 교과서 시험 대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절로 좀 가능해집니다. 25번 문제는요. 빨간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세개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시행에서 꺼낸 공 3개 공이 두 종류의 색이면 예를 들어 뭐 빨간 공 3개 꺼냈는데 빨간 공 2개, 노란 공 하나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색이 나타나면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700개 시행해서 받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문제 이게 몇 번이었냐면 몇 번 문제였어 이게? 9번 문제. 이게 9번 문제랑 풀이법이 좀 유사해요. 처음에 선생님 풀이를 2개를 풀어드렸죠. 처음에는 그냥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100원 받는 거니까 그 개수를 구한 평균에다가 102x를 계산해, 그러니까 200x를 계산해서 구하는 그 방법이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근데 아까는 왜 그냥 바로 직접 다이렉트를 계산할 수 있었냐면 시행의 횟수가 워낙 간단한데다가 그냥 횟수가 그건 뭐 0번, 1번, 2번, 뭐 기껏해 그 정도고 그다음 100만 곱하면 상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워낙 계산이 쉬워서 그렇게 쓰지만 얘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확률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어렵진 않은데 꺼낸 세 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세 개 공에 두 종류 색깔이 돼야 되는데 두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잖아.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좀 살짝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다가 그 배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좀 용이하기 때문에 100은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를 확률 변수 x로 잡을까요?
문제 엑셀 읽어보시면 일단 이 문제를 다시요. 처음부터 합시다. 말하다 보니까 내용은 읽으셨죠? 읽었는데 문제 중간에 뭐라 되어 있었냐면 꺼낸 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 그럼 이게 반복 시행이라는 얘기잖아. 확인하고 다시 넣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하면 계속 똑같은 시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예요. 독립시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확률 변수 x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겠지. 다시 정리 잘하자. 정리 잘하자. 뽑았던 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또다시 뽑아. 확인해. 집어넣어. 또다시 뽑아. 그럼 이건 독립시행이잖아. 여러 번의 반복을 하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이항분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세 개 공 중에 같은 색 공의 개수, 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색 공 있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지금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말이 좀 이상한데. 네. 두 종류의 색을 받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색의 종류 이렇게 할게요. 색의 종류. 색의 종류의 개수. 예를 들어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나왔어. 그러면 색의 종류는 3개. 빨간색, 빨간색. 그럼 색의 종류는 1개. 뭐 이런 식이겠죠? 됐니?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그럼 색의 종류는 2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 변수 x를 3개 종류의 개수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고 넣었던 공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뽑기 때문에 독립시행이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이항분포. 여기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시행의 매수는 700번. 확률값인데? 뭐에 대한 확률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3개 공 중에 2 종류의 색깔이 나올 확률값을 따지는 거잖아. 그럼 아까 말했지만 2 종류의 색을 따지자면 빨간색, 노란색이 나올 확률, 노란색, 파란색이 나올 확률, 파란색,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여러 번 계산해야 되지. 그럴 바에는 6번을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체 확률 1, 우리는 이 확률값 구하는 과정이야. 이 과정은 전체 확률 1에서 뭐를 빼내는 게 나아요? 종류가 2 종류 아니면 되잖아. 다 같은 한 종류거나 아니면 3 종류거나. 이걸 빼겠다는 얘기죠. px가 1 더하기 px가 3. 요거 빼내면 되겠네요. 그럼 px가 2일 확률이 나오겠죠. 우리가 보는 거는 px가 2일 확률이에요. 3개 종류가 2 종류일 확률. 됐니? 그럼 1 마이너스 px가 1일 확률값 어떻게 계산하죠? px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 종류. 다 빨간색, 다 파란색, 다 노란색. 그러니까 3개 모두 빨간색, 3개 모두 노란색, 3개 모두 파란색. 근데 지금 빨간 공이 2개, 노란 공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3개씩 뽑을 수는 없다는 얘기네. 그럼 3개씩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죠? 파란 공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총 7개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그 중에 파란 공만 3개 뽑는 거예요. 더하기 이 다음은 7개 공 중에 3개 뽑는데 색의 종류가 3가지가 된다는 뜻은 3개 공 뽑는데 색 종류가 3개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색을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7C3 7 곱하기 7, 6, 5 35분의 1이죠. 7, 6, 5를 6으로 나누는 거잖아. 3팩토리얼이니까. 더하기 얘는 35분의 이게 몇 가야? 2개, 2개, 3개. 총 12개. 그럼 35분의 13을 빼는 거니까 35분의 22. 이 자리에
35분의 22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다 끝난 거야.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났어. EX는 700 곱하기 35분의 22. 이게 EX지. 그럼 약분하면 20 남고 20을 22에 곱하는 거니까 440.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평균이죠? 700번의 시행 중에 같은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오는 공 3개 뽑는데 그 중에 같은 종류가 2개 나올 평균이 440번이라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나올 때마다 100원씩 받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100x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때마다 이게 아까 말한 3개 종류의 개수가 2개 나올 때마다 100원. 근데 그럴 게 440번이니까 440 곱하기 100원. 정답은 44,000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값, 평균값이 된다. 상금에 대한 평균이 된다. 문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6번 문제. 두 사람 A, B가 각각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60번 반복할 때 A의 점수를 확률 분수 X, B의 점수를 확률 분수 Y로 할 때 분산값을 각각 구하라는 뜻인데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3점, 소수의 눈이 아니면 2점을 얻어요. B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1점.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 똑같진 않아.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는 점수를 원하는데 X가 뭔지를 보세요. X가 A의 점수지. A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3점을 가져가.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일단 2점을 가져가. 그럼 이 사람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다. 근데 60번을 하잖아. 그 지금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한두 번이면 그냥 빠르게 계산할 텐데 60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핵심이냐면 소수가 나오는 횟수가 핵심이야. 60번의 횟수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거 만약에 딱 3번만 던진다고 치자. 3번 던지는데 이 사람은 소수가 나오면 3점을 받아가.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2점만 받아가. 3번 던져.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계산하라면 소수가 안 나올 때, 소수가 한 번 나올 때, 소수 2번 나올 때, 소수 3번 나올 때 이게 나눠야 되잖아. 그럼 이때 점수는 소수 안 나왔으니까 0점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3 더하기 소수가 아닌 점만 3번 나왔죠?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점수는? 그래서 이 사람 점수는 6점. 그치? 그 다음 이때 점수는 한 번 나오면 점수는 한 번 나오면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나머지 2번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2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의 점수가 나온다고. 됐니? 이해했어? 뭐가 중요하다고? 점수가 아니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소수가 나오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걸로 먼저 정리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가 첫 번째 A가 주사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는 횟수를 그냥 A번이 헷갈리지만 다른 문자 두지 말고 그냥 A번이라고 합시다. A번 나왔다 그렇죠? 됐니? 그럼 A의 점수는 A번에 소수가 나와. 그럼 거기다 3을 곱해지. 더하기 60번 중에 A번 빼면 나머지는 소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2점을 곱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a 플러스 120 이렇게 나타난다. 이 x가 뭐죠? 이게 점수예요. a가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건 소수가 나오지 않건 주사위를 던져서 받을 수 있는 a의 점수. 그럼 b도 마찬가지겠죠? b가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걔를 b번이라고 한다면 그때 b가 받는 점수는, 얘는 3의 배수 나올 때마다 4점 받아요. 4b 플러스 3의 배수 안 나오면 1점만 받아. 1점 곱하기 60 마이너스 b. 그래서 점수, 이 사람의 점수, b의 점수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3b 플러스 60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됐니?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보면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60번이라는 반복에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독립시행이죠. 근데 어떤 것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으니까 이거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 이걸 줄여서 이항분포라고 그러잖아. 확률 변수 x도 이항분포를 따라요. 확률 변수 y도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얘는 식이 몇 번? 60번. 근데 소수가 나올 확률값을 찾는 거잖아. 집중. 소수가 나올 확률값 얼마야? 소수 2, 3, 5 2분의 1. y는 60번 중에 3의 배수 나올 확률 3, 6 3분의 1. 다 됐네? 분산 구하라잖아. 분산 어떻게 구해? 어차피 분산 구하려면 평균? 이항분포 때는 안 그래도 돼. 이항분포 때는 분산 구하는 공식 따로 있잖아요. MPQ. N은 60, P는 2분의 1, Q도 2분의 1. 됐니? 잘못 썼다? 잘못 썼어? 잘못 쓴 거야. 잘못 썼어. X하고 Y가 아니고 A하고 B지. 그치? A하고 B잖아. A가 이항분포를 따라. A가 뭐니? A가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는 횟수, 걔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총 시행횟수는 60번 던질 거야. 그리고 소수가 나올 확률은 그게 2분의 1이지. 됐지? B도 이항분포를 따라. 총 60번 중에 시행횟수 총 60번 중에 3분의 1이 뭐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XY가 아니고 A, B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나요? VA를 구할 수 있어요. VA는 6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15. VB는 6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약분하면, 약분이 잘 안 되네요. 1약분하면 20 남고 3분의 40 남죠. 근데 나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VA를 구하는 게 아니고 VX를 구하잖아. VX는 VX가 이거였다. A 플러스 120. VY는 VY는 이것. 3B 플러스 60. 얘는 뭐랑 같죠? 그냥 VA랑 같죠? 얘는 9VB랑 같죠? 분산할 땐 뒤에는 상수 영향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이 15고, 얘는 9 곱하기 3분의 40이니까 1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한번 지었다 다시 할게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르게 표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잘해 두셔야 되는 문제인데, 헷갈려서 그래요. 처음에 배울 땐 헷갈려.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별로 안 헷갈리지만 처음에는 확실히
확실히 통계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근데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 얘가. 앞맛은 이거 오묘하거든. 이게 무슨 맛이지? 라는 건데, 자꾸 먹고 하다 보면 맛이 뚜렷해요. 다른 나라보다 그것만큼 이렇게 헷갈림이 좀 덜해. 반복학습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이 정도 문제가 통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유형 자체가 그나마 통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야. 근데 이 정도 반복 학습하다 보면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내용을 읽어보면 60번에 A, B가 둘 다 똑같이 주사위를 들고 60번을 던져. 근데 A는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점수를 받는데 야, 너 A 너한테 내가 점수 줄게 했는데 이 사람의 규칙에 점수를 주는 규칙은 뭐냐면 소수가 나오면 3점을 주고 소수 아닌 놈이 나오면 2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B한테는 야, 너는 다른 규칙을 줄게. 넌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 3의 배수 아닌 놈이 나오면 1점. 어때? A, B가 오케이 한 거야. 그러면 A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반반이잖아. 나오면 3점, 안 나오면 2점. 약간 안정적인데 B는 내가 좀 극단적인 거야. 3의 배수가 잘 안 나와. 사실은. 소수에 비해서는.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근데 얘는 점수가 높은 거야.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 쭉 땡겨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안 나오면 1점만 받아가. 그러니까 운 좋으면 점수가 확 올라가고 운 나쁘면 점수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고 A는 꾸준히 올라가는 케이스라는 얘기지. 그럼 60번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받는 점수의 평균 같은 거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분산 구하는 문제지만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평균값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산 구하는 문제인데 총 60번을 던져. 근데 A라는 사람이 이항분포를 따라 움직여. 총칭해서 60번 소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B라는 사람도 이항분포를 따라 움직여요. 총 60번 중에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됐니? 뭘 조사하냐면 이 사람의 분산을 조사하는 겁니다. A의 분산. 6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5. 그다음 B의 분산. 6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앞 계산이 얼마였죠 이게? 3분의 4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죠? VX를 알고 싶은 거예요. VX는 A라는 사람이 받는 점수의 분산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VY, B라는 사람이 받는 점수의 분산값을 구하는 거죠. 당연히 B의 분산이 크겠지. 그럼 얘는 편차가 커지잖아. 많은 점수, 적은 점수로 가기 때문에 편차가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X가 뭔지를 알아야 돼. X는 A가 받는 점수야. 근데 A는 만약에 3의 배수가 나온다면 만약에 아까는 선생님 A로 썼는데 이게 만약 똑같은 A를 써서 헷갈리면 그냥 다르게 써. 뭐 스몰 A를 쓰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소수가 나오는 횟수. 그럼 뭐 A번 나왔다 죠 그럼 A번 나올 때마다 얘는 3점을 받는 거잖아. 그럼 60번 중에 A번에 소수가 나오면 나머지는 소수가 안 나온다는 뜻이니까 60-A번. 그때는 몇 점? 2점 받아서 덧셈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는 VX를 구하라는 얘기는 V3A 더하기 3A가 아니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3A 마이너스 2A 플러스 120이니까 A 플러스 120 됐나요? A 플러스 120 얘는 Y는 B라는 사람이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 안 나오면 1점이니까 3의 배수가 나올 게 B번. 그럼 4점 받아와요. 안 나오면 60-B번은 1점만 받아가. 얘는 3B 플러스 60. 여기는 스몰 A와 스몰 B는 위에 있는 라지 A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미수를 바꿔놨죠? 여러분 헷갈릴까봐.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얘는 VA를 계산한 것 같고 얘는 9VB를 계산한 것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15, 여기다가 9를 곱한 값 120 이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A로, B로 이렇게 좀 쓴 대로 하면 A, B로 바꿔놓는 겁니다. 라지 A, 라지 B로. 되셨어요? 비슷한 용이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연습 꼭 잘, 꼼꼼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진도 나가던 뒷부분 이어서 나오도록 할게요. 저번에 아마, 표준 정규 분포 그 19화랑 연습까지 나온 것 같아요. 110페이지까지. 그래서 오늘은 111페이지. 자,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이 될 확률이 0.3023일 때 상수 k 값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건 표준 정규 분포표죠.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값을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을 뭐로 나누죠? 표준 편차로. 앞에 있는 얘가 기억을 빨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32 평균입니다. 표준화 되기 전에 앞에 있는 게 평균이에요. 뒤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얘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화 하려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늘 이 규칙이에요. 또 확률 변수 K를 평균값 30을 뺀 값에 표준 편차 2로 나눈다. 그러면 표준화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확률 변수 35를 평균값 30으로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P 얘는 잘 아직 모르겠고 2분의 K-30 이건 얼마예요? 2.5 되니? 그렇지? 정규 분포 가운데 평균은 표준화시키면 0으로 가죠. 근데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은 각각 0.5씩의 확률을 가져가요. 근데 내가 구하는 답이 0.5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것보다 크나고 어떤 것보다 작은데 2.5면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2.5. 근데 내가 원하는 확률이 0.5를 넘지 않는다는 뜻은 보나마나 여기쯤에 대략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여기 표준화된 2분의 K-30이라는 값이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이 확률 값이 0.3023이에요. 근데 이 확률 어떻게 구하죠? P 0 이상 Z가 2.5, 1 확률 빼기 P 0 이상 Z가 2분의 K-31 확률을 빼내시는 거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표에 나와 있어요. 0.4938 빼기 얘 네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답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답 0.302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 빼야 되죠? 수치를 보니까 대략 이거 빼야 되겠죠. 0.1915를 빼면 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므로 P0에서 Z가 2분의 K-31 확률값이 0.1915인데 얘 누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자리에 있는 값 0.5가 된다. 0.5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K-32, 2분의 1일 거니까 K값은 31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4-1번.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 평균이 345점이었답니다. 표준편차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보고 물으며 답하시오. 여기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뭘 따라가죠? 점수이겠죠. 345점의 점수 평균 그리고 10의 제곱의 표준편차. 1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거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다. 확률에다 100만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 이제 백분율은 확률값에 100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P 350점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확률값 P 350 이상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는 점수겠죠?
이 지원자들의 점수. 확률변수 x가 지원자의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일 확률가. 근데 오른쪽은 표준 정규 분포표. 따라서 표준화가 필요하다. P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러면 P 여기는 0.5 이상, 여기는 3 이하. 얘를 계산하려면 느낌상 여기를 말하는 것 같으니 0.5, 3 여기를 말하는 것 같으니 P 0에서 Z가 3일 확률 빼기 P 0에서 Z가 0.5일 확률. 그럼 0에서 3까지 확률은 0.4987 빼기 0에서 0.5까지 확률 0.1925 빼시면 1번의 정답. 자, 2번은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인지를 구하랍니다. 자, 이런 정규분포인데 365점, 평균은 345점이에요. 이렇게. 365점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365점. 이상인 사람, 여기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네요. 몇 명? 갑자기 명수를 물어봤어, 우리한테.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어려울 거 없죠? P, X가 365 이상일, 그러니까 점수가 365점 이상인 사람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아니, 몇 명을 구하래요? 확률이 아니고. 잘 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365점 이상인 사람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인원수에서 365점 이상인 인원수를 분수로 계산한 게 확률이잖아. 전체분의 인원수. 그게 확률이야. 그럼 365점 이상인 확률은 전체 인원수분의 365점 이상이 받은 사람의 인원수를 계산하면 그 점수에 대한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다. 근데 우리는 얘를 원하잖아. 예. 365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결론은 365점 이상인 확률의 전체 인원수인 5,000명을 곱해주면 문제에 원하는 몇 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몇 명인가요? 이해되세요? 여기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P, Z, 365, 마이너스, 이제 생략해요. 365 마이너스 345, 20, 걔를 10으로 나누면 2일 확률. 그럼 2일 확률, 2 이상일 확률, 2 이상일 확률. 그럼 0.5에서 여기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0.5 마이너스 이게 얼마죠? 2까지 확률값 0.4772 됐니? 이 확률값이 0.5 마이너스 0.4772 거기다 뭐만 곱하면? 5천만 곱하면 네, 몇 명이 나타난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죄송합니다. 5-2번을 풀어보세요. 그게 위에 있는 문제와 유사하니까. 5-2번. 5-1은 나중에 집에 가서 푸시고. 5-2번 먼저.
484명이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를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로 잡아놓은 거죠. 확률 변수 x는 평균 350, 표준 편차의 70인 정규 분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대학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기껏 준 거라고는 응시 인원 2,000명, 입학 정원의 484명이 입학 정원이 484명인 대학에 2,000명이 응시했어요. 그럼 나는 합격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그 2,000명 중에 484명 안에 484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합격하려면 어쨌든 등수가 2,000명 중에 484등까지 된 입학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 입학자의 최저 점수 484등 몇 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와, 무슨 말이지?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천천히. 1단계.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떠올리세요. 떠올리고 지금은 아직 표준화가 안 됐으니까 평균은 350점, 표준편차 70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게 평균 점수 받으면 합격하겠니? 인원수를 봤을 때는? 아니겠지. 2,000명 중에 합격 인원이 48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합격률이 이제 거의 경쟁률이 뭐 한 4대 4점 몇 대 1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합격 점수는 여기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대략 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치는 별로 중요하잖아.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점수를 모르니까 그냥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니? 합격률이잖아. 그치? A점 이상 받으면 난 합격하는 거니까 이게 합격률인 거야. 합격률 계산은 어떻게 하지? 전체 인원수 분의 합격한 사람. 응시 인원 다, 입학 정원을 다 뽑는 거니까. 그럼 약분하면 0.242. 계산은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0.242. 그치? 여기에 확률 값이 0.242야. 근데 여기 확률은 0.5에서 x가 350점 이상 a점 이하일 확률이잖아. 됐니? 여기 확률값. 여기 확률값을 빼내면 0.242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나마나 350은 이게 평균값이었잖아. 나중에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x가 아닌 z로 표준화시키면 저 350은 0으로 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할 필요 없이 1의 제곱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그래서 뭐 하냐면 표준화라는 얘기야. 0.5 마이너스 표준화. 이건 표준하면 0이다. 350이라는 평균은 표준하면 0으로 가는 거야. 350 빼기 350이잖아. 표준화. 이 점수 A점 집중해. A점 마이너스 평균 350을 표준편차 70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긴 해. 똑같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뭘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이 위치 A점이 이걸로 바뀐다고요. 70분의 A-350으로 바뀐다고. 이해했니? 그리고 여기에 확률값이 0.242야. 그럼 0.5에서 여기를 빼라고 했는데 이 확률값이 얼마가 돼야 남는 게 0.242
2 사이가 남나요? 그러면 이 확률값이 0.258 이렇게 되지 않아요? 0.5에서 0.258 빼야 0.2 사이가 나올 것 같지. 결론은 여기 끝자락에 있는 요 값이 이 값이라는 얘기잖아. 0.5 마이너스 p 0 이상 z가 0.7 이하의 확률. 그래야 이게 0.258이 돼서 답이 2.42 합격률이 나온다고. 그럼 끝난 겁니다. 이게 0.70분의 a-350이 0.7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70을 곱하면 a-350은 여기다 70 곱하면 49. 따라서 A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평균보다 49점 높은 399점이 합격 커트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밑에 거 바로 해보세요. 25명을 뽑는 너는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한 지원자, 니네도 나중에 여기서도 공무원 시험 보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학교 공무원 시험 많이 봐서 1000명 중에 25명을 뽑아. 근데 평균 점수가 160점, 표준표차 2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합격생의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걸 떠올리면 돼.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얼마? 160점. 합격하려면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합격률이야. 근데 합격률은 전체 인원수 분의 합격한 사람 인원. 그게 합격률이 되겠죠. 얘는 계산해보면 0.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0이면 중요한 건 이쪽이다. 여기는 얼마겠니 그러면? 0.5에서 0.05를 뺀 거니까 0.475겠지. 느낌이 확 와야 돼. 여기 있잖아요. 475. 근데 이걸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고 이건 표준화 된 거고 아니 얘는 표준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점수를 A점이라고 하자고. 그럼 두 번째는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표준화를 시키면 저 평균은 0으로 할 테고 여기만 계산하면 돼. 여기 위치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확률 변수 A에서 평균값이 여기 평균이 있었다. 만약 헷갈리면 미리 정리해놔. 이렇게 n 160,25의 제곱 이렇게 A점 마이너스 평균을 25로 나눈 게 누가 돼야 된다고? 1.96이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해나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할 수는 있겠죠? 넘겨서 25 곱하시고 160 빼내시면 160을 더하시면 A, 2, 3의 합격생의 최저 점수가 나타납니다. 되셨죠? 천천히 연습하세요. 다음 페이지. 이제 유형 하나 남았는데 설명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서로 밀접적 관련이 있지만 서로 종류가 다르죠. 얘는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이산확률 분포. 얘는 연속 확률 분포죠.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이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는 이산확률 분포보다 연속확률 분포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우리가 계산한 건 전부 다 시간이라든지 물질의 무게, 온도, 차이, 온도, 키, 몸무게, 측정값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속확률 분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 나온 것처럼 이산확률 분포도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속확률 분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항분포가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처럼 된다는 뜻이야.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항 분포의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와 매우 근사한 값,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통계에서는 이항 분포 횟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화 되는 거예요. 이항 분포의 시행 횟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화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시행 횟수는 몇 번이 많은 거죠? 그럼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변신하려면 시행 횟수는 몇 번 정도 돼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몇 번이라 정한 건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시행 횟수가 그 횟수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게 분명히 이항 분포인데 시행을 60번 했는데 갑자기 표에서 표준정규 분포를 보여줘. 그럼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 움직이는데 시행에서 60번이래. 그럼 그게 충분히 많다고 판단하는 거야.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혹은 시행에서 8번. 우리가 생각하면 8번 그러면 충분히 많다고 느껴지진 않아. 느낌은 그래.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항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8번을 문제에서는 충분히 많은 횟수라고 판단하는 거야. 결론은 충분히 많은 횟수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벌써 문제가 판단을 해 준 거야. 넌 그 횟수를 그냥 가볍게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정규 분포는 앞에 뭐 쓰니? 평균 쓰잖아. 이항 분포는 앞에 시행의 횟수를 쓰죠. 그 다음은 확률값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려면 앞에 있는 게 시행의 횟수가 아니고 평균을 써야 되잖아. 그 뒤는 분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럼 평균 쓰려면 이항 분포에서 시행의 횟수인 n과 p를 곱한 것을 이 자리에 갖다 껴야 되고 여기는 npq를 갖다 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화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제 수업 막판 되니까 막 집중력이 막 눈이 막 감기고 있는데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 많지도 않아. 정신 바짝처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져요.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값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죠? 반복 시행, 동전, 독립, 시행의 횟수를 확률 변수. 이거 이항 분포인데? 여기까지는 이항 분포잖아. 근데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표 줬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하라는 거구나. 인 겁니다. 식정렬 좀 하셔야 돼요. 이항 분포를 따라 처음에는 이항 분포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64번의 시행의 횟수 앞면이 나올 확률값 2분의 1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행횟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문제에서 64번이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앞에는 뭘 써야 되죠? 64 곱하기 2분의 1. 뒤는 6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n은 64의 절반 32, 16인데 우리가 이제 이항 표준화 시키려면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4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내가 구할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왜 2단부터 이번에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뭘 구하는 거죠?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30번 이상 34번 이하일 확률값이에요.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P 30-32를 4로 나누고 Z 34-32를 4로 나누고 그럼 여기는
P 마이너스 0.5 이상 Z가 여기는 0.5 이하. 근데 이건 좌우 대칭이잖아. P 0 이상 Z가 0.5 이하일 확률값에서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 곱하기 0.1925 이걸 계산하시면 문제에서는 정답이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해보세요. 네. 두 개 다 해보세요. 이거는 두 개 다. 이게 마지막 문제고 이런 것들을 수능에 출제돼 이런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되니까 이건 두 개 다 해봅니다. 자, 뮤지컬 공연에 관람객은 10명 중에 1명 비율로 초대권 입장해. 그러니까 10명 들어오면 그 중에 9명은 돈 내고 들어오는데 1명은 이렇게 초대권 있잖아. 와주세요라는 초대권으로 입장한다는 거죠. 뮤지컬 공연에 관람객이 400명에 대하여 초대권을 입장한 관람객이 300명 이하일 확률이 0.07일 때 A 값을 구하랍니다. 단계별로 해야 돼.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 움직일 거야. 근데 문제 자체는 처음에는 이항분포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랑 얘랑 똑같다고 말했던 게 뭐냐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줬었잖아. 정규 분포 따릅니다. 뭐 몇 컴마 뭐에 표준 편차 이거를 나중에 우리는 뭐 했었죠? 표준화 시키죠. 이렇게 표준화 시킬 때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쓰잖아. 그치? 그런 과정을 보통 앞에서는 책에서 나와 있다고 이 내용이 요게 나와 있다는 얘기 요게.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냐면 이항분포가 나와 있다는 뜻이야. 이항분포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정규분포를 바꾸어서 앞에는 조건이 주어져 부여됐던 거를 네가 만들어 쓰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겠지. 앞에는 조건을 주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네가 직접 조건을 만들어서 풀어봐 그러니 우리가 더 좋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앞에는 이항분포도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뜻이야.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이항분포로 움직이는데 초대권 비율은 10분의 1이잖아요. 총 몇 명 들어오죠? 400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초대권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초대권의 확률값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많고 문제를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죠. 이항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였다는 얘기는 이항 분포가 횟수가 많아서 정규 분포화됐구나. 두 번째는 네가 빠르게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앞에는 뭘 쓰죠? 원래 정규 분포라는 게 앞에 평균 쓰고 뒤에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잖아. 근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NP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40이네. 이 자리에 40 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분산은 NPQ 4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40에 10분의 1 9를 곱하면 36 36이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늘 했던 거야. 여기서부터는 앞쪽에서 했던 거라고.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세 번째 400명에 대하여 초대권을 입장한 사람이 A명 이하일 확률값이 초대권 입장한 사람은 평균 입장객보다 좀 적은 인원수겠지. 안 그래?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 됐나요? 평균 40.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명 이하일 확률값. 이게 얼마라고요? 0.07.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이쪽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이걸 그림을 바꿔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확률값이 0.07일 거라는 뜻이지. 이게 A. 우리는 여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P, X가 A 이상일 확률값이 0.07인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하려면 0.5에서 여기 확률을 빼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네. 딱 대놓고 있네. 여기 대놓고 0. 이게 대놓고 문제를 주는 거야. 0.5에서 0.43을 빼야
문제소는 0.07이 나올 거 아닙니까? 됐니? 그러므로 따라서 여기는 A까지 확률값이 0.43이 되려면 이 A 값이 이 A는 죄송해요. 아직 표준화 안 된 거죠?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표준화 더하기 전에는 A였는데 요거는 좀 잠깐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그런 거고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원수 A명 2하일 확률이 0.07이야. 근데 표준화를 시켜야 되잖아. 표준화 시키려면 확률 변수 A에서 뭘 빼내야 되죠? 평균값 아까 평균 얼마였어요? 40. 걔를 뭐로 나누죠? 36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게 표준화가 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여기가 0.07이면 여기도 0.07이니까. 네? 아, 죄송해요. 6이었어요. 표준표다 6이었죠? 6. 근데 여기까지, 여기 2하일 확률값이 0.07이면 이쪽으로 이상일 확률값도 0.07이긴 한데 이 값과 이 값의 이 위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거잖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위치는 6분의 40-a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 있는 확률값이 0.43인데 0부터 이 끝점까지 이르는 위치가 1.5가 되니까 이게 1.5란 얘기야. 따라서 40-a는 1.5 곱하기 6이죠. 그럼 40-a는 1.에서 6 곱하면 얼마죠? 9인가요? 9. 따라서 a는 40-9명이니까 31명. 결국은 초대권으로 들어온 사람은 31명 이하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요. 오늘은